5번 법원 행정고시 문제인데요. 범인 도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답부터 가보겠습니다. 답부터 가면은 답이 5번입니다. 일단 5번 정답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체크.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점을 알면서 실험 보증인으로서 실험 보증서를 작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범인 도피가 되냐 안 되냐 했는데 여기 뒤에는 뭐 적극적 기망이나 범인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이 신원보증서, 중요한 건 이 신원보증서거든요. 여기다 좀 적어놔. 신원보증서 사건이라고 적어놔. 신원보증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재판정의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형 집행 뭐 이런 거 할 때 형사사법상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서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보증인이 뭐 여기다 피의자의 이름이랑 인적사항을 갖다가 가짜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는 이 무시무시한 범인 도피를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신원보증서라는 거. 자, 이것이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어떤 중대한 서류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신원보증서에다가 이 피의자의 인적사항 허위 기재만으로는 범인 도피가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범인 도피라는 것은 그 의도가 저지르는 놈이 이 범죄를 저지르는 놈이 적극적인 어떤 사수를 쓴다든지 수사에 혼선을 줘갖고 막 뭐라 그러죠? 이 범인을 잡는데 뭐 수사기관이 혼선을 갖다가 가진다든지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야지 돼요. 단순하게 뭐 허위로 기재했다? 이거 갖고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뭐 수사기관이 알아서 그걸 갖다가 허위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따져보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적극적 기망,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범인 도피가 되려면은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어떤 기망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있어야지 돼요. 단순하게 그냥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 갖고는 적극적 기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기망이나 범인을 석방시킬 의도가 없었더라면은 뭐 어쩐다 뭐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 범인 도피라는 것은 적극적 기망이라는 것이 저지르는 놈이 적극적 기망이라는 어떤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만으로는 되지도 않고 또 그 서류가 신원보증서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답니다. 뭐 재판장의 출석이라든지 뭐 이런 재판의 어떤 편의도모를 위해서 만든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 그러죠? 여기에 허위로 이름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인 도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 5번이야 이게. 자, 되셨고 뭐 이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뭐 나머지가 이제 중요한데 나머지 한번 봅시다. 정답이 되지 않는 거. 자, 보겠습니다. 범인 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범인 도피하면서 또 범죄도 계속 저지르는 거야 이거. 자, 그다음에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 행위가 종료되므로 공범자의 범인 도피의 행위 도중에 동그라미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범인 도피의 공동 정범이 성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뭐 공범이란 말이라 지금 이 사람 어딨어? 지금 여기 보시면 공범이거든요. 공범자하고 지금 같이 지금 도피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서로 간에 지금 협력을 해갖고 좀 도피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금 도피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범인 도피의 공동 정범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고 우리 판례도 이런 경우에 범인 도피의 공동 정범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되셨고 이제 2번에 가보자. 자, 2번에 보면은 2번에 봅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 151조 제 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자, 151조 제 2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친족 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 먼저 번 영상에서 공부했듯이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족을 이용해 갖고 처벌받지 않는 친족을 이용해 갖고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중요한 건 요 단어야.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거야. 그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한다는 거, 시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시키면 안 된다 했잖아. 그죠? 자기가 그냥 범인을 감춰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범죄를 저지른 본인이 친족에게 시켜갖고, 야, 내가 그 음주운전 하다가 지금 걸렸는데 지금 조만간 경찰관이 지금 우리 집에 들이닥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운전했다고 하지 말고 네가 음주운전했다고 얘기해라. 뭐 이러면서 친족에게 그 허위의 자백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가 범인이라고 해라. 그래서 동생이 제가 음주운전했는데요 하면서 이런 경우에 수사에 혼선을 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누구 시키면 안 돼. 그 본인이 자기 형이나 뭐 아버지나 범죄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숨겨주는 거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범죄 저지른 놈이, 그죠? 151조 2항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냐는 친족이 있으니까 얘를 시키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친족에게, 그죠? 동생이나 뭐 누나 형한테 시켜갖고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경우,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가 음주운전했다고 얘기해라. 나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만약에 경찰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지난날에 그 집행유예 받은 것도 처벌받으니까 네가 대신 음주운전했다고 뻥쳐라. 이런 경우에는 교사한 거잖아. 그죠?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누구 시키면 안 돼. 그죠? 누구 시키면 안 돼. 비록 그 사람이 151조의 2항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시키면은 바로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자. 3번은 자기 부작위 문제인데, 자, 한번 봅시다. 3번.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를 해서 도피하라고 한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범인 도피 교사만 성립하고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요 사건인데 요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형사들이 떴으니 바로 튀어라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검사가 그 담당 경찰관에게, 야, 지금 조직폭력배 누구누구 검거하러 가자. 말 출동 준비해.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경찰관이 그 조폭한테 전화해갖고, 야, 지금 형사가 지금 출동했으니까 빨리 도망쳐 하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그 담당 형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직무유기가 죄가 있는데, 자귀에 대한 범인 도피만 성립하고 부작위에 대한 바로 이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 알아두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귀하고 부작위가 만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자귀에 대해서만 죄를 묻고 이 부작위에 대한 바로 직무유기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것도 좀 알아두셔.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범인 도피 자귀, 그 다음에 부작위인 직무유기가 있다면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4번에 한번 가보자. 4번에 보면은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범인 도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공범이에요. 공범 중 한 명이야. 근데 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진실을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형사소출을 받고 구속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허위로 막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허위의 자료도 막 제출했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 그 나머지 다른 공범 한 명이 지금 그거로 인해 갖고 지금 도피하게 됐거든요. 그죠? 도망가게 됐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 자기를 위한
바로 자기의 형사소출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자료 제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범인 도피가 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어떤 사수를 써갖고 수사에 혼선을 준다든지 막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되겠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뭐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자료 제출 정도 갖고는 이 범인 도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범인 도피라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어떤 수사기관을 속여야 되겠다는 사술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한 사술을 썼다 하더라도 범인 스스로가 어떤 형사소출을 면하기 위해서 이게 뻥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법원행정고시 문제라 해갖고 조금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요 정도 문제는 좀 풀 줄 아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뭐 순경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검찰 문제라든지 경찰 문제 같은 경우 수월하게 풀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이하게 공부하면은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뭘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공부했으면 필기권에 들어가야 돼요. 뭐 최종 합격은 모르더라도 1차 합격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 이번에 떨어졌어요. 근데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모르겠어.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뭘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심히라는 정도를 나는 모르겠어. 걔네들이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법조문을 잘 안 봐. 법조문만 제대로 봐도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뭐 판례도 중요하지만은 판례 맨날 판례 쪼가리만 외우려고 자꾸 애쓰니까 암기량이 많아지는 거야. 기본 법조문을 해석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비록 처음 보는 판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 그 법조문하고 이 설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읽어보고 적용을 해보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걸 모르겠는데, 친구들 보니까 무조건 막 판례만 외우려고 해. 무슨 소설 외우듯이 무슨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암기량이 많으면 시험장까지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암기량을 줄여야 돼. 그리고 이해할 건 빨리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를 할 건 단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앞전 저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요 영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위중무고 같은 경우에는 자수자백의 특례가 있고, 그 다음에 범인은닉 같은 경우에는 친족간 특례가 있거든요. 요 도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다다다 암기를 해놔야지. 이런 것도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 열심히 했다는 거야. 난 확 어이가 없어갖고, 성질 같아서는 모르겠어요. 내 저기 친동생 같았으면 한 대 주워 받고 싶더라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시험 떨어지는 사람 보고 막 야단치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냐, 다음에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는 확실히 암기해 주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 예? 제가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